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아마 TV 앞에서 어제 어떻게 진행됐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김근희 기자. 네. 어제 이 북한의 예술단이 강릉 아트센터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먼저 이 같이 그 전에 예술단들이 준비하는 영상부터 한번 같이 보시고 우리 김근희가 설명드리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행운하니 반갑습니다. 졸산고 좋으며 졸산고 좋은 그릇이 어떤 분들 연습 많이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만경봉 92호에서 내려서 이제 아트센터에 가서 어제 저녁 8시에 강릉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했는데 김근희 기자, 많은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영상이 이제 그 공연 영상이 아직 이 전체로 다 공개는 안 됐으니까. 네. 어제 공연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그 실제 예정됐던 시각은 오후 8시인데 네. 실제로 진행된 건 약 10분 정도 뒤인 8시 10분부터 아, 그래요?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과연 첫 번째 곡으로 이 예술단이 어떤 노래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렸는데 네. 저희가 방금 영상 보시면서 좀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아, 네. 바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북한의 노래 중에 아. 가장 대표적으로 남한에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인데요. 네. 이 예술단의 첫 공연 포문은 바로 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노래로 아.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북한 노래들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네. 뭐 흰 누나 내려라, 아하.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아하.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아하. 이런 노래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설명을 들어보면 안 소장님 반갑습니다는 이제 뭐 이후에 이 예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뭐 여러 차례 나오고 방송에서 나오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귀에도 익숙한데 이제 그 이후에 김근희 기자가 설명해 준 그 제목들 보면요 뭐 흰누나 내려라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이거 북한에서 상당히 유명한 노래들입니까 혹시? 유명한 노래죠. 북한에서는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들입니다. 아. 그러나 이제 저 노래들의 특징은 네. 뭐 수령이니 혁명이니 하는 이런 정치적 용어들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런 노래들이 선정된 것 같고 네. 특징적인 건 이제 현성월 단장이 베이징 가서도 우리가 장군님이 보아주신 건 텃씨 하나 좀 하나 뺄 수 없다 그랬는데 그랬죠. 이번 과정에서는 이제 어떤 노래에 이제 태양조선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아하. 그걸 좀 우리가 바꿔달라 그러니까 단군조선으로 바꿔줬고 아. 또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가사가 들어간 노래는 뺐습니다. 아하. 그만큼 북한이 우리 요구에 따라준 거 보면 네. 뭐 텃씨 하나 빼고 뺄 수 없다던 북한의 입장이 많이 완화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상당히 예전에 현송월 단장이 중국에서 다 철수해! 막 했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 이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그 사태를 보면서 네. 북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요구 좀 필요성을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윈윈이죠. 우리도 좀 평화 올림픽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참여하는 게 꼭 필요하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굉장히 미국과 갈등도 있고 잘못하면은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고립될 수도 위기의 있고, 돌파구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욕을 하면은 뭐 안 한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받아주는 걸 보면 북한도 상당히 이 평창 올림픽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 뭔가 기회로 북한도 인식을 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김근희 기자. 네.
어제 강릉 아트센터에서 열린 첫 번째 그 북한 예술단들의 공연은 그러면 북한 노래만 저렇게 하다가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예전 공연과 달랐던 부분인데요. 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우리 쪽, 그러니까 남한 노래들도 부르기도 아, 했습니다. 그래요? 어허. 그래서 어떤 남한 노래를 부를지에도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수 이선희 씨의 아하. 제이에게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대박, 진짜예요? 네, 어. 이제 제이에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리메이크도 많이 되고 하다 네. 보니까 저희 젊은 층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곡인데 네. 이 노래를 여성 이중창으로 크로스와 아하.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뭐 최진희의 여정이라던가 아하.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네. 또 뭐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네. 또 나훈아의 이별 등 아. 상당히 우리 쪽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네. 유명한 곡들을 선택해서 공연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김근희 기자가요, 지금 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오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취재를 어제 밤 늦게까지 했어요. 실제로 제가 압니다. 취재를 네. 밤 늦게까지 하고 잠도 잘 못 잔 상태 오늘 또 일찍 나왔어요. 뉴스파이터에 또 특별히 또 출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 잠도 부족하고 피곤한 상태라서 목이 조금 칼칼한 네, 점을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우리 네. 평창 올림픽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박 소장님, 네. 이 북한 예술단들이 우리나라 노래를 불렀다. 그것도 무려 11곡을 불렀대요. 네. 뭔가 이 대한민국에 계신 그리고 이 북녘 땅에 이 가족을 두고 오신 이산 가족분들한테 심금을 올리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됐을까요? 나름대로는 기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일으켜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공감을 나눠야겠다라는 기획을 한 것 같고 사실은 올림픽이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둠으로써 다양성을 좀 안배한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45곡이 불렸다고 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노래가 11곡이고 북한 노래가 9곡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곡을 더 많이 불렀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뭐 오페라의 유령이라든가 You Raise Me Up이라든가 이렇게 서양 노래도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올림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아하. 안 소장님, 사실은 이제 예술단들이, 북한 예술단들이 그 전에 우리 대한민국 기자들이 공연에서 어떤 거 선보이실 거에 물어봤더니 직접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혹시라도 돌발 이 선곡, 혹시라도 조금 정치색이 들어간 걸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북한은 아마 뭔가 좀 수령을 찬양하고 이런 노래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와 이제 사전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런 곡목은 절대 올리지 않았고 아하. 특히 이제 대한민국 가요들을 많이 올렸는데 네. 그중에 보면 이제 여자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네. 이런 노래까지 올렸는데 그 노래는 김정일 위원장이 과거 이제 그 고용이 김정은의 네. 어머니와 연애 시절에 아주 차 안에서 몰래 불렀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후지모토 겐지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네.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노래를 북한에 저렇게 유명 가수, 유명 예술인들이 와서 부르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공명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요, 김근희 기자. 조금 네. 전에 자막도 나왔습니다만 반갑습니다로 이 공연을 이 오프닝 즉 노래를 시작해서 마지막 곡은 다시 만납시다. 이게 한편에 그냥 뭔가 스토리, 공연이 하나의 스토리가 짜여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술단, 북한 예술단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번 공연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이번이 이제 남북이 사실 화해 모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연인 그랬죠. 만큼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요, 이 자막도 나옵니다만 이 공연 의상도 다양했답니다. 다채로웠대요. 한복, 그다음에 뭐 짧은 바지, 드레스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러 모습, 이른바 팔색조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다양한 의상과 함께 또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려고 노력도 했다는데 사실은요, 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김정은, 김여정, 보세요. 어린 30대예요. 그리고 이 한국 노래, 대한민국 노래를 제이에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이에게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거는요, 이 어르신들이 아니면은 나이가 드신 분 아니면 모를 노래. 그리고 이 예술단이, 북한 예술단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와서 대한민국 노래를 연주하고 부르는 게
이 자기들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의 제가 없이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노래들을 어떻게 선정하게 됐을까요, 안 소장님? 제가 볼 때는 혜은이 씨가 불렀던 뭐든가에 사랑 무슨 노래가 있는데 네. 그런 노래들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정일 당신은 위원장, 모르실 거야, 이거고요. 당신은 모르실 네. 거야. 이런 노래들은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정은 지금 현 위원장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노래들.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이 이제 소위 김정은과 김여정 자매의 어떤 3호곡이다. 3호곡 성격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에 유학할 때도 많이 그런 노래를 불렀고 또 이제 김정은, 김여정 자매에게는 그 어머니인 고영희가 이제 2004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그 유방암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없는 시절을 보내면서 아마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네. 뭐 이런 그 로열 패밀리가 북한 노래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우리 대한민국의 노래들이 상당히 그 가슴에 와닿는 네. 이런 노래였고 네. 이 예술단 자체가 지금 삼지연 관현악단에 보면은 충봉악단에 있던 김주향 가수도 왔고 네. 북한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가수들이 왔는데 네. 이것은 뭐 북한에서 다 테이프도 만들어지고 CD도 만들어진 그런 가수들이다 보니까 이런 노래로 선정됐다고 봐야 네. 됩니다. 이제 이 삼지연 관현악단 등 예술단들은 어제 강릉 아트센터 공연을 뭐 성공리에 마쳤다고 해도 되잖아요, 김근희 기자. 그 다음 공연은 어디예요? 이제 11일에 서울에서 공연이 또 그래요?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예술단 공연 이제 표 예매 같은 경우에도 강릉과 서울로 나눠져서 진행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사람당 2장씩 무료로 공연이 나눠졌는데 아하. 이번에 이제 국립극장에서 서울에서 다시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 이인철 변호사님, 그 정부에서도 이제 뭐 무료 추첨, 무작위 추첨으로 뭐 이 티켓을 배포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저기에 표를 받고 싶어도 기회가 안 돼서 못 받으신 분들 가운데 특히 실향민들 네. 저게 얼마나 가보고 싶으셨겠어요, 진짜로. 사실 저희 집안도 실향민 집안이거든요. 아유, 그러세요? 저희 아이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북한에서 이제 내려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물론 돌아가셨는데 북한 얘기만 나오면은 막 눈시를 아유, 붉히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지금 보고 싶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통일로 가는 하나의 작은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아하. 우리가 독일 통일을 보십시오. 독일 통일이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렇게 교류가 조금씩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통일이 된 거거든요. 네. 우연한 기회에 또 통일이 됐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통일의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밑거름이 아닌가. 첫 단추. 이런 교류가 네. 좀 많아졌으면 그러네요. 좋겠습니다. 첫 단추, 이 단초 뭐 그렇게 아마 작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김근희 기자, 오늘부터 이제 평창 올림픽이 17날, 아이고 죄송합니다. 17일간의 열전이죠. 제가 11회 이 말을 하려는데 잘못됐습니다. 17일간의 긴 여정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긴 여정만 볼 게 아니라 오늘 오는 김여정도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언제 옵니까, 그렇습니다. 김여정? 그러니까 시간은 일단 오후 1시 반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여정이 들어오게 될 때 어떤 루트로 들어올지도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아하. 뭐 경의선 육로를 통해 들어올 수도 있고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아하. 일단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기로 됐는데요. 그래요?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경호상의 이유가 가장 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해외 국비급 인사들이 올 때 주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경호상의 문제로 인천공항을 통해 오후 1시 반쯤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거 뭐 당연한 질문 같겠습니다만 인천공항으로 온다는 얘기는 비행기 타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비행기 타고 와요?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 어떤 비행기를 타고 오냐 네. 이게 또 이제 관건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2가지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이제 안토노프사가 만든 AN148 기종의 뭐 P672 기체라고 하는데 어렵네요, 네. 네, 이게 뭐냐면 김정은이 굉장히 대표적인 비행기 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김정은이 사실 이 비행기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고려항공에서 북한의 고려항공에서 인수를 한 비행기인데 김정은이 실제로 직접 시범 조종
이동을 하는 모습이 단역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된 적도 기억나요. 있습니다. 맞아. 조종관 잡던 그 기억납니다. 아, 저 비행기가 그 비행기였어요. 네. 지금 보면 고려항공이라는 표시도 붙어 있는데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이제 P671을 타고 들어올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정은의 공식 전용기라고 하는 참매 1호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소련에서 제작을 했던 인류신 기종을 개종을 한 건데요. 아하. 이게 이 공식 전용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내부도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아하.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2014년에 인천 아시아 경기 때도 최룡해 등 북한의 실세 3인방이 네. 바로 이 전용기를 타고 그래요? 들어왔었습니다. 저거 타고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최룡해가 특사 자격으로 저걸 타고 가던 중에 네. 뭐 기체가 고장이 나서 아이고. 회항을 한 전력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안전 문제가 좀 아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두 가지 중에서 한 개를 타고 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김근희가 하는 기자의 촉으로 어떤 비행기를 타고 올 것 같아요? 지금 참매 1호는 쉽게 말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 그리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에어포스 1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는 참매 1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참매 1호랑 앞서 그 뭐죠? AN 148 뭐 이상하게 복잡한 이름 그 둘 중에 어떤 거 타고 올 것 같아요? 이것도 찍어야 되는데. 네, 찍어요. 50%입니다. 확률은 50%입니다. 네. 상징성으로 보면 인류신을 개종한 참매 1호가 아무래도 공식 전용기이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지만 아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최룡해가 돌아갔던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또 문제가 되면 아무래도 좀 부끄럽기 때문에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P671 가능성이 아하. 아무래도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안 소장님, 네. 저 비행기가 오는 걸 제 짧은 지식이지만 뭐 대북제재 이런 거는 상관은 없는 거예요. 저 비행기 뜨고 우리나라에 오는 건 인천공항 오는 거는요? 총론적으로 보면 이제 대북제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저 비행기는 김정은의 전용기로서 해외에 기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제재에 보면 180일 동안 네. 북한에 기착했던 항공기나 선박이나 이런 것들은 140일 동안 해외로 나갈 수 없고 미국에 기착할 수 없고 이런 이제 유엔 제재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저 비행기는 그야말로 북한 내에서 전용기로서만 활용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 대항의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도 둘 중에 하나가 오겠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김영남 네. 국가수반이 오고 또 김여정이 오다 보니까 인천에 왔던 이제 지난 2016년에 이제 러시아의 최용해가 타고 가다가 네. 고장으로 인해서 회항했던 저 비행기 두 대 다 생산한 지 지금 30-40년 된 비행기입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그래도 전용기 참매 1호라고 붙은 전용기인 인류신 61을 네. 타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김근희 기자 오잖아요. 네. 1시 반에 인천공항 도착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뭐 김여정의 스케줄 아마 또 언론들이 많이 관심 갖고 또 시청자분들 또 국민분들도 관심을 가질 텐데 어떻게 됩니까 스케줄이?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죠.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대표단이 이 개막식에 참석을 하고요. 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왜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 대통령 내일 만나요? 대표단의 아하. 그렇습니다. 오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에도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아하. 이후에는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 단위팀이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경기를 직접 가서 관람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11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관람하고 그 이후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이 관심은 사실 안 소장님, 예. 이 김근희 기자가 잘 짚어줬지만 오늘 일단 와서 개막식에 참석도 참석입니다만 이제 내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점심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밥만 먹고 끝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뭔가 가지고 올까요? 메시지를? 분명히 가져오죠. 네. 김여정이가 저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으로서는 북한의 로열 패밀리가 분단 이후에 대한민국에 온 것은 최초입니다. 오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메시지를 가져올 것이다.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적어도 좀 앞서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겠습니다만 네. 김여정과 우리 문 대통령의 만남은 적어도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 정상회담일 가능성도 높고 아하. 아마 친서 정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정도를 가지고 와서 앞으로 이제 한반도가 가야 할 어떤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제3차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가지고 오리라고 봅니다. 근데 김근희 기자 지금 이 모습 뭐예요? 이거 지금 뭡니까? 네. 어제 북한이 그 건군절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아, 맞아요. 그 뉴스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병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뭐 숨바꼭질하는 거 이거 누굽니까 저거? 지금 앞에 보면 이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연설을 하고 있는데 네. 뒤에 누군가가 이렇게 빼꼼하게 네.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네. 바로 오늘 방문하는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입니다. 아, 진짜예요? 네. 어. 지금 근데 굉장히 귀여운 모습으로 이렇게 빼꼼하게 고개만 내밀고 있어서 사실 어제 저희도 저 모습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좀 웃음이 나기도 했었는데요. 어허. 그 지금 김정은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이 주석단 위에 올라서 열병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김여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김여정은 다들 어디 앉아 있지 했더니 저렇게 뒤쪽에 돌아다니면서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안 소장님. 예. 저기 북한에서 김정은이 최고 뭐 통치권자라는데 저 김정은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 여동생이요 뒤에서 빼꼼 나잡아봐라는 식으로 빼꼼 이렇게 쳐다보고 이거 아니 근데 북한 저 영상은 편집 과정에 저거 안 걸읍니까 저거? 분명히 편집하죠. 그리고 네. 김여정이 저렇게 빼꼼하는 게 벌써 세 번째인데 아하. 2015년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 때 한 번 저랬고 네. 또 작년에 이제 김일성 탄생 105돌 때도 저랬고 아하. 항상 김정은이 저 앞에 나와 주석단에 선 다음에 뒤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경호실장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김여정만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카메라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내가 이 거대한 행사를 이 빅 이벤트를 만들어낸 총감독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이제 과시하는 거기 때문에 편집하지만 저걸 누구도 잘라내지 못한다는 아 거죠. 그래요? 네. 박상희 소장님. 네. 그러면 저 영상을 분명히 뭐 북한의 고위급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어쨌든 관심 있으면 또 북한 주민들도 저걸 볼 텐데 그럼 북한 주민들도 이야 김여정이가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긴 하겠습니다. 네, 일부러 이제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러내지 않았다라는 소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일종의 안 보이는 척 보이기인 거죠. 아. 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굉장히 실세고 나는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야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함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의도하고 또 하나 이제 연관된 것으로 저는 김정은과 김여정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둘의 관계는 좋구나라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김정은이 김여정을 좀 귀여워하고 귀여워한다. 마치 뭐 딸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막내 동생, 전형적인 막내 동생 다루듯이 내 뒤에 있어도 터치하지 마라라고 아하. 얘기하고 얼마든지 그 동생을 좀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아하.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도 김여정이 김정은의 복심이라는 말이 이번 이 화면만 봐도 둘 관계가 유추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박 소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요. 과연 북한 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인자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아하, 네. 계속해서 막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랬잖아요. 저기 독재자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유일한 혈육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같이 뛰어놀았고 정말로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다른 사람은 다 교체해도 아마 그 동생인 김여정만은 교체하지 않고 제 생각엔 실질적으로 북한 내에서 2인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 왜냐하면 정말 이인철 변호사님과 박 소장님이 예리하게 짚어주신 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김정은과 김여정이 10대 때 스위스에서 같이 유학을 그 어려운 시절 물론 뭐 편하게 유학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집을 떠나서 유학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살뜰하게 챙겨주고 해서 정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저렇게 우리 표현으로는 오빠가 지금 최고 통치권자라는 오빠가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천방지축 어디 뭐 현지 지도 가서도 막 수첩 들고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막 뒤에서 막 걸어다니고 하는 모습이 대한민국에도 뉴스로 많이 보도됐단 말이에요. 일종의 그러면 안 소장님 그것도 이미지 정치. 대한민국에서 많이 표현하는 이미지 정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지적하신 이제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게 2013년 이제 평양시 그 문수물놀이장. 네. 김정은의 3대 업적이라고 하는 뭐 마식령 스키장, 문수물놀이장. 그 문수물놀이장을 김정은이 이설주와 함께 갔는데 네.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천방지축을 놀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제 실세로 부상한다는 걸 이제 그때부터 암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김근희 기자. 네. 어제 이제 뭐
건군절 70주년인가요? 뭐 하여튼 해가지고 열병식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쯤에 보도가 됐잖아요. 북한이 네.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근데 거기서 그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 김여정 말고도 또 한 명의 여성이 주목을 받았다는데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네. 리설주인데요. 아하. 이전까지 북한 관영 매체에 보도될 때 보면 리설주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리설주 동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 동지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네. 여사라는 칭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리설주 여사라는 여사요? 표현을 네.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공식적으로 리설주에 대해서 여사라는 칭호를 쓴 거는 이번 열병식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보통 이제 국가의 어떤 원수의 부인에 대해서 여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하. 그동안에는 이제 동지라고 표현했다가 이제 아하. 공식적으로 드디어 여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안 소장님. 네. 이게 만약 여사란 표현이 쉽게 우리 대통령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사, 즉, 김정숙 여사 할 때처럼 퍼스트레이디 그런 뜻의 얘기 지금 썼다는 거잖아요. 그게 혹시 뭐가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이게 지금? 충분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 최고 지도자의 부인에게 여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1974년 이전에 네. 한 3, 4년 동안 김일성의 부인인 김성애한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가 지금 또 어제 바로 여사라는 호칭이 등장했으니까 이게 한 44년 만에 여사라는 호칭이 등장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이설주가 단지 김정은의 와이프가 아니라 뭔가 북한의 여성동맹 네. 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권력을 정치 권력을 부여하겠다 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야, 어제 그러니까 이 북한이 상당히 전략을 잘 짰다. 그냥 건군절 했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리설주한테 그동안 써왔던 동지라는 호칭 대신 여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것도 뭔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암시도 주고 김여정의 모습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빼꼼하고 내보는 것도 하면서 김여정이 이런 사람이다. 북한 내 대내 선전체제에서 뭔가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대단한 전략을 북한이 짰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북한 얘기 안 소장님과 김근희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